잘 봤어요? 네. 이번 달 8월 달에 시행하는 딴 출판사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미리 딴 학원 보기 전에 본 겁니다. 한번 본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지금 뭐 공시법 선택이 몇 개 나오는데요. 한 15개 이상 나오면 이 정도 나와요. 시험장 가면 20개 이상은 나옵니다. 20개 이상. 자, 믿어요. 나와요. 자, 오늘은 거기 2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230페이지 6번 한번 봐봐요. 6번. 문제집. 오늘 거기 할 차례죠. 230페이지. 자, 230페이지 6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자, 230페이지 60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 시 서명이 허용되는 거. 뭐예요? 이 말은. 자,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자, 이걸 고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60번 등기 신청 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한자를 골라라 이 말하고도 같아요. 자, 이제 어려운 이제 이해보다는 2개 정도는 하나 외워놓으라고 했죠. 뭐예요? 일단 요거부터 찾아야죠. 자, 말서 한번 찾아봐요. 있어요?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죠. 그럼 말서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럼 앞에 소유권이 붙었어요? 저당권이 붙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자 그랬으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뭐예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거 그러면 말소를 일단 찾아요. 말소 앞에 뭐가 붙은 걸 조심해서요. 바로 이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이해 그만하고요. 2개 정도는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자, 뭐부터 일단 찾아요? 말서부터 찾고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소유권이 안 붙으면 뭐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서가 없어요? 그럼 뭘 찾아요? 말서가 없어요? 그럼 뭘 찾아요? 봐봐요. 이걸 찾아야죠. 이전을 찾아야 돼요. 이전 앞에 뭐가 붙은 걸?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게 붙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다. 뭐 이전 찾았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전 앞에 만약에 전세권이 붙었다. 그럼 전세권이 붙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 이제. 요거 이해시키려고 뭐 본수업에서 한 30-40분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암기가 돼야 돼,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말소가 없어요? 그럼 뭘 찾아요? 또. 이전이 없으면 뭘 찾아요? 또. 감액을 찾아요, 감액. 감액 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같다? 말소 등기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전체 풀었던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개때려서 근데 요거는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틀린 사람이 많아요. 대체 서명이 허용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물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뭘 제출하는 자다?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등기, 말소 등기가 나왔어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또 근데 머리가 비탄력적이에요. 가등기 말소 등기는 뭡니까? 여기 소유권일지 소유권 이해의 권리일지 모르잖아요. 가등기는 그러니까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걸 자기가 그러면 요걸 딱 보고 느끼는 순간은 뭐예요? 자,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내자로 얹으면
그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점수가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관리. 이게 뭐예요? 이게 부기등기잖아. 그럼 부기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한매 특약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그럼 한매 특약 등기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요? X. 그러면 부기등기는 한매 특약 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부기등기거든. 그럼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요? X.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좀 외우라고. 자, 그럼 봐봐요. 인감증명이 떴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요? 자, 말소. 말소를 찾고 뭘 찾아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관리냐. 말소가 없다 그럼 뭘 찾아? 감액. 감액이 없다 뭐 찾아요? 이전을 찾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지가 너무 오래 가면 권리질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권리질권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요? X.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것은 이겁니다. 최근에 출제된 거 이거 봐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23회 때 이게 출제돼서 2.5점짜리가 됐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무슨 신청이?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이면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원칙상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있으면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럼 단독 신청권 봐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데 우리가 서류 중에서 의무자 걸 원칙적으로 제공하는데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주는 거 한번 숙제해달라고 그랬죠. 맨날 하면 뭐예요? 까먹는 거. 몇 개 있어요? 불러봐요. 또 다 까먹었어요. 조서정면 정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등록번호. 이거는 뭐 누가 제공해요? 권리자. 나머지는 전부 의무자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록번호를 왜 권리자 거 제공해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 위에 등기 의무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니까 주소 증명 정보 기록되어 있을 거고, 주민등록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부동산 등록번호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장차 등기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요 세 가지만 우리 뭐예요?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라고 생각. 그럼 작년에 여기 봐봐요. 그럼 사원청에 계리 있습니다. 그냥 감각으로 익혀요. 자, 사원청에 계리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누가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그래 작년에 권리자로 장난을 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감각적으로 익혀나가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러면 요 60번이 우리 17회 때 출제됨으로써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느냐? 서명이 허용되는 자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결론적으로 뭘 제출하지 않는 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자.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부터 찾아요? 말소. 말소를 동그라미 쳐놓고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소유권 이익 걸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요령 펴야 됩니다. 이제 문제 자체를. 그러면 말소가 없으면 뭘 찾아요? 이전.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제공해줘야 되고 소유권 이익 걸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61번 한번 풀어봐요. 문제 61번. 자, 공법 문제라고 한번 풀어봐요. 우리 공시법에서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안 돼요. 자, 61번. 저희가 만약에 여기 봐봐요. 이 문제를 1번부터 쭉 읽어 나갔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이 없는 거야. 요령이 없는 거. 자, 여기 봐봐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취득이야, 취득. 취득이에요. 취득은 뭐예요?
계약해야 돼. 그러면 계약. 계약에서 뭐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다라는 겁니다. 일단 계약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계약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럼 정답은 1번. 1번은 뭐가 보여요? 상속. 상속은 계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 이거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됐다면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일단 계약이 제공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면 계약이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농지를 시효 취득했어요. 농지를 시효 취득했어요. 시효 취득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취득했어요. 그럼 농지 시효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자기가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봐봐요. 자, 2차 과목 때는 언제 성적이 이제 서서히 둔각에 올라가요? 자, 9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제 성적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제 8월 마지막 기점으로 작년 수강생하고 올해 수강생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역전을 하게 돼요. 역전. 점수가 역전이 돼요. 작년 이제 뭐예요? 작년 수강생들이 이제 뭐예요? 점수가 이제 초창기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시점, 새로 시작하는 시점하고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점수가 영영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역전하는 시점이 바로 8월 말 기점이야. 그래서 자 작년에 조금 공부한 사람은 이 딜레마에 빠져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역전. 그래서 작년 수강생들이 뭐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워합니다. 나는 점수가 안 올라가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이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게 당황스러운 시점이 바로 8월 말 시점이야. 8월 말. 그리고 2차 과목은 언제 성적이 올라가느냐? 9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부터 휘어잡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한 사람이 전제 요건을 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점수가 확 올라가겠냐고. 그래서 꾸준히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자 그럼 봐봐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절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지문에는 나온다고. 지문. 한 개 지문, 두 개 지문.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이제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무슨 등기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 그럼 꼴 봐봐요. 진정명의 회복이죠.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자, 가등기. 가등기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거든. 예약이거든.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문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뭐예요? 요번에 이런 지문들이 이제 많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는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봐봐요. 아직까지 신탁 등기를 머리에 부팅이 안 된 거야. 봐봐요. 신탁 등기는 무슨 계약이다? 뭐라고 써놨어요? 주된 계약이라고 그랬잖아. 계약이. 그러니까 요 신탁 등기 하면은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럼 계약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계약이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주등계약. 주등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포인트를 잡고 뭐의 틀을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의 취득. 취득을 쭉 때리면 뭐다? 계약. 계약 중에서도 유상과 무상. 라고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32페이지 65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안 풀어봐도 돼요. 자, 일단 보셨어요? 예. 자, 문제 보니까 뭐예요? 자, 등기 권리자 잡아야죠. 자, 자연인은 뭡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 되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권리자라고 문의하게도 다시 뭐라고? 권리자.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고 얘는. 권리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줄쳐나봐요.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누가 부여해주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고 2번은 저기 제2국민에서 제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제2국민에서 제. 그러면 대법원에서 대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대.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제2국민 하면 뭐다? 대법원. 대법원 제대. 자, 법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은 뭐다? 법주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법주. 자, 그래서 경주 법주에서 법하면 주된 사무소 등기관.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누가 부여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애국인 애자, 출입국에서 출, 그래서 읽어봐요. 애출.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문에 나오니까, 지문에. 요런 문제 형태가 14회 때 한 번 출제되고, 그 이후에는 출제된 바가 없어. 그리고 한 개 지문, 두 개 지문, 이렇게 출제되니까. 그럼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요. 자, 지방자치단체 누가 부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읽어봐요. 제. 그러면 제 국민은 뭐다? 대법원. 법인은 법주. 그래서 경주 법주.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누가 부여해?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뭐다? 출입국. 어차피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장점은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요일날입니다. 수요일날 뭐예요? 자, 58년이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59살인가요? 그래서 이제 59세, 개띠죠, 개띠. 그래서 수요일날 뭐예요? 형님이 점심 식사 이제 같이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오후에 또 있어요. 바로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뭐예요? 너무 안 나오는데. 형님은 또 법대 출신이에요. 법대 출신. 자기는 뭐 그래도 민법이 잘 나올 줄 알았대요. 민법이. 근데 민법은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학교론이나 공법이나 이런 거는 안 한 거는 점수가 뭐예요? 더 높대요. 50점 이상이 나오는데 민법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법대 출신인데도 31.5가 나온대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충 해서 그래, 대충 해서. 학교는 아예 공부 안 하니까 찍으니까 맞기로 하다 하지.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전공이 법도 전공이라 해서 그냥 대충 안다고 대충 읽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유를 좀 밝히고 싶대요. 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충 해서 그렇고요. 아예 공부 안 하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특히 이제 우리 야간 수강생들의 비극은 어때 때 비극이 시작해요? 봐봐요. 오늘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뽑아본다고. 뽑아봐요. 자기가 그냥 풀어봐. 찍어봐요. 찍어보면 뭐다? 대부분 과목이 50점 이상이 나와. 야, 그러면 뭐야? 한번 더 해보자. 이제 조금만 하면 점수 올리겠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대충 하니까 그래. 대충 하니까 그래. 이 법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간 수강생들은 제일 뭐예요? 요거에 도구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는 아예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 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학교는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럼 찍어봐요. 그러면 55에서 뭐예요? 50에서 55점이 나와.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까리 해요. 그래서 더 틀리는 거예요. 더 틀리는 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 또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자, 1번부터 계속 틀린대. 자, 5개가 틀린대요. 계속 맞는데. 15개, 17개가 맞는데, 요렇게. 맞는데요. 갑자기 15문제 이후에는 계속 틀린대요. 왜 그럴까? 이유. 그렇죠. 당이 떨어져서 그래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15문제 풀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그 이후의 문제를 보면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 감이 떨어져. 그래서 그래. 당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요거 대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잠시 그냥 다 풀려고 그러지 말고 잠시 눈 감았다가 다시 사탕 하나 먹고 당 보충하라고 그랬어요. 당 보충.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그래.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 틀리고, 여기는 왜 틀릴까요? 뭐예요? 그렇죠. 아직 이게 부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팅.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전략을 좀 짜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기초적인 개념을 시험 보기 전에 좀 읽고 들어가야 돼. 이게 머리를 부팅을 회전을 시켜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훈한테 그래서 형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바카스라든지 뭐예요? 바카스라든지 사탕해가 당 보충해서 다시 부르라고 그랬어요. 보통 맞아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자기 진짜 사회에서 한껏 했대요. 한껏 했는데 왜 요즘은 그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가는 세월 못 말립니다. 그래서 근데 누님보다는 낫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같은 연세 누님보다는 낫다고 그랬어요. 왜 누님들이 5, 8년 개띠면 어때요? 이건 벌써 맛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아서 그래요. 자녀를 낳으면 이게 내 세포가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애는 안 낳잖아요. 그래도 같은 연세 때 누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 돼? 봐라. 계속 보라고 그랬어. 계속 보라고 그랬어. 뭐라고 계속.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괜히 애워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봐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익숙해지라고 그랬다. 익숙해져.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꾸 오늘 봐봐요. 문제 익숙해 있어요? 안 있어요? 익숙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맞추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 자체가. 알고 푸는 게 아니야. 익숙해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괜히 애우려고 그러지 마요. 연상이에요. 연상. 읽어봐요. 애가 뭐예요? 애 하면 출. 그래서 애출 그러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니까. 자, 경주에는 뭐가 유명해요? 법주. 그래서 법주. 법인 나오면 주된사무소. 이러면 됩니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자, 그럼 봐봐요. 우리 토지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국토는 누가 관리해요? 국장이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뭘 부여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연상을 해야 돼. 그러면 형님 이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계속 봐서 익숙해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연상기법을 사용해야 돼. 연상기법. 연상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연상기법을 사용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이미 많이 오래됐는데 경계폭은 몇 미리? 왜 그래? 여기 0.1이 있죠. 우리 축적 변경이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요거 1개월이에요. 1개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결정 공고는 며칠? 20일. 요번에 모의고사 출제된 거고. 그럼 만약에 공고와 연락은 그럼 며칠? 15일. 그렇죠. 15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연상기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읽어봐요. 나빠싸움. 그럼 읽어봐요. 낙부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형님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애워서 형님은 안 돼요. 애워서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애우면 까먹는데 뭐. 애우면 까먹는데 뭐. 괜히 뭐다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뭐. 그러니까 계속 정도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익숙. 그러면 요건 뭐 여기 언제는 뭐 민법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학원에보다 20점이 높아. 왜 그럴까요? 자주 해서. 그러니까 뭐요? 뭐 할 게 뭐 있어. 원장님이 맨날 뭐다 그냥 쉬는 시간을 맨날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귀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하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65번은 익숙해야 되고 지문으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65번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35페이지 68번 요거 별표 5개 나와요.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저희가 한번 이제 자 235페이지 68번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이제 형님들은 이해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요? 이걸 변형해서 출제된 게 26회 때예요. 26회 때.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을 때 이거 한번 어떻게 읽나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A씨? 와, 뭐 A씨가 저한테 불만 있어요? 자, 강공서가 이 말이잖아. 강공서라는 거잖아. A씨가 그러니까. 그러면 A씨가 누구한테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B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의무자에 권리자예요?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 이제 나왔네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돼. 자, 관공서는 무슨 성이라고 돼? 진정성. 그럼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바다고교 동창회 법인, 비법인이 법인이 비법인이잖아. 비법인. 그러면 바다고교 동창회는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바다고교 동창회. 등기 신청인은 바다고교 동창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동산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되네. 그럼 비법인은 어디에서 부여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또 뭐다? 주택번호. 아까도 못 외워. 자, 금방 법인은 뭐다? 법주죠. 비법인은 어디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접근해보자. 첫 번째. 즉 시설적 잘못된 것은 이 처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무슨 증명도? 인감증명도, 등기 필정보도 요구되지 않는다. 왜? 여기 관공서는 무슨 성이 없거든? 진정성.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계약의 금인도 요구되지 않는다. 맞네요. 금인계약서도 무슨 성을 갖고 하겠어? 진정성. 관공서는 금인의 주체이지 금인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러면 전부 이걸 끌고 가는 거네. 무슨 성으로? 진정성으로. 자, 그러면 3번의 B가 A씨에 등록되어 있는 잔체라더라도 B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B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에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여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바다고교 교통회는 비법인으로서 누구한테 부여받아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뭐니까? 등기 권리자니까. 자, 3번에 이 처분에 따른 등기 신청은 촉탁에 의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봐봐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줘야 좋아요. 계시는 당사자 뭐예요? 신청, 관공서, 촉탁이잖아. 관공서, 촉탁이잖아요. 촉탁.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언칙이에요. 언칙.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신청도 할 수 있고, 단독신청도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A의 등기 시 B의 사원총회 결의서 줄쳐놔봐요. 사원총회 결의서 줄쳐놔봐요. 그럼 사원총회 결의서 줄쳐놨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자, B는 뭡니까?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원총회 결의서는 서류로서 누구 거 제공해줘? 등기 의무자 거. 근데 지금 B는 권리자지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자세히 했죠? 얼마나 좋은 문제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풀어놔야 돼. 그럼 작년에 이제 5번이 변형돼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봐봐요. 다음 중 비법인 사단 재단에 있어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자, 그게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고요. 올해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68번은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A씨 그러지 말고 A씨 관공서는 이 말이야. 관공서는 그러면 B 바다고교 동창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비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문으로 요 사례가 나왔다면 자, 그러면 바다고교 동창회는 전자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전자신청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전자신청 비법인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을 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문제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풀었다고 그런다면 이제 하산해도 돼. 하산해도 돼. 그러니까 내려가도 돼. 내려가도 된다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 봐봐요. 서류가 나왔다. 그러면 서류가 나왔으면 이제 누구 거 제공해준다? 원칙이 등기 의무자 거.
그러면 권리자 제공하는 거 대표적으로 요걸 제한 나머지 주소 정면 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그거는 누구 거 제공해준다? 등기 권리자 거. 자, 237페이지 72번 별표 5개 넣고 올해 전자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법인을 쑤셔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전자신청. 자, 시험장이 왔다고 생각해요. 시험장은 제가 안 가요. 본인이 가는 거지. 제가 풀어주면 뭐 하겠어요? 본인이 일단 먼저 풀어보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형님들은. 자, 읽어보셨어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죠. 생각을 해봐요. 자, 틀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뭘까요? 바로 4번 지문이에요. 4번. 4번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무슨 법인이죠? 비법인 사단재단.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정도. 봐봐요. 제가 뭐예요? 등기를 누구한테 시켜요? 법무사한테 시키잖아. 아니, 법무사한테 전자신청을 시키면 어때요? 제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법무사는 사용자 등록을 해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 법무사에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예요. 우리 법무사한테 시키면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법무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이거 봐요. 자연이 아니라 강사라고 그래봐요. 강사. 강사는 변호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신청 대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자신청 대리신청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는 뭐라고 그런다?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자, 방문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누구든지 안 됩니다.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만.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 법무사가 중개업을 가져간다. 그러면 뭘 뺏어와요? 전자신청권을 뺏어오세요. 안 줄 거야. 왜냐하면 전자신청이 걔네들 밥벌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올해 합격하고 변호사들이 자꾸 뭐라는 거예요? 중개업을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중개업을 부동산업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달라고 그래야 돼? 전자신청을 달라고. 니네가 전자신청을 주면 우리는 뭐라는 거다? 그러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주겠다. 그런 걸 빅딜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주겠어? 안 줍니다. 전자신청은 안 줍니다. 안 준다는 거예요. 전자신청이 별거야? 컴퓨터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죠? 컴퓨터만 잘. 뭐 대단하다고 전자신청을 자기의 고유 권한을 삼습니까? 오히려 전자신청을 중개업자한테 주는 것도 뭐예요? 하나의 중개업자들이 한번 폭을 높이는 거고, 하나는 뭐다?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다 합격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분만 돼, 10분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떨어지면 몇 개 차이로 떨어지냐? 하나야, 하나예요. 하나 차이로 떨어진다고.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5분, 10분만 더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이걸로 떨어져요. 오늘 며칠이에요? 70이죠. 다음에는 60대로 떨어진다고. 60대로 떨어진다고. 근데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럼 72번 전자신청 올해 출제되니까 대대로 정리하라. 그러면 그동안 출제됐던 거 한번 봅시다. 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여기 3년, 여기 봐봐요. 여기. 사용자, 그렇죠. 사용자 3년입니다. 이미 출제된 게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어때? X. 몇 년?
3년이라는 거.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는 뭘 갖다 붙여? 인감증명.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 신청이 쏙 들어오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뭡니까? 요 한 문제를 숙제해봐요. 올해 나와봐요, 그러면. 나와봐요, 뭐예요? 4번 지분에서 장난을 친다고. 근데 이제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열심히 해요. 봐봐요.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봐봐요.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다.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박찬호 장학회는 왜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읽어봐요. 사용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비법인은 그러면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을 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럼 삼성전자는 뭐예요? 삼성전자에서는 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때 오죠. 법인이니까.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놔야 돼. 전자 신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2번에 전자 신청 별표가 5개가 들어갔고요. 자, 239페이지 77번 한번 풀어봐요. 자, 시험장이 왔다고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요. 자, 못 풀면 슬퍼요, 제가. 자, 77번 문제입니다. 자, 순발력도 좀 늘었네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 저장될 때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남들보다 뒤쳐져가는 거야. 2초를 뒤쳐져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 보면, 아, 저장될 때. 요거는 섭사할 때. 요거는 정답은 5번. 그렇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한이 만칠 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그때 X. 혈액 발생 시기는 뭐다? 접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오늘 모의고사 본 게 2번 문제가 이거죠. 뭐야? 다음 중 혈액 발생 시기를 골라라. 뭐 할 때? 접수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그게 법이 개정돼서 우리는 그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럼 결론적으로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될 때, 혈액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럼 한번 1번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접수장에 등기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과 접수번호를 적는다. 이런 거는 장난을 안 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또 혹시 여기에서 뭐 등기 목적, 접수연월, 접수번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는 거에서 사고 친다니까 논점에서. 자, 이번은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이 부여하며 사건 수가 많을 경우 지방법원장 허가를 얻어 1개월마다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런 건 장난 안 쳐. 그러면 자, 3번은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인 경우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네 자로 원칙은 이게 일괄 신청이라는 거야. 일괄 신청. 자,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 뭐예요? 한 개의 신청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화살 하나 날라갔다. 되돌려 갔어요. 그래서, 자, 이게 뭐예요? 판매죠. 그럼 사건이 몇 개예요? 사건이 2개잖아.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야. 사건이 2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동시 신청 사유죠. 사건이,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해요. 사건이 몇 개? 2개. 그러면 동시 신청이죠.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그때 X. 접수번호는 동일한 접수번호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이제 잘 연상이 됐네요, 이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신탁 등기죠. 이제 잘 됐네. 화살이 몇 개? 화살이 2개지 하나예요. 이제 삐꾼가 봐요. 눈도 이제. 자, 화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화살 방향 같아 하나. 그래서 사건을 하나로 취급돼.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야. 무슨 정보? 동일한 신청 정보. 동일하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접수번호는 동일한 접수번호라는 거예요. 접수번호.
그러면 요거는 사건이 몇 개? 2개. 그러면 사건이 2개면 동시신청하여가는 동시신청을 입안하면 몇 호로 가까이? 2호로 가까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되니까.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그러면 요거는 사건이 1개야, 2개야? 1개죠. 그러면 2호 사유가 아니네. 요거는 뭐다? 동일한 신청 정보입니까? 신청 정보가 뭐다?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걸로 가까이. 그러면 지난주에 요거는 몇 호로 가까이? 5호. 요거는 몇 호로? 2호.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은 일괄 신청,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뭐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중요한 문장이고,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에 저장될 때 뭐 된 걸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는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마칠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어때? X.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할 때. 정답은 몇 번? 5번이래. 그래서 3번, 4번, 5번 때문에 여기 세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1, 2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 그럼 만약에 2번, 1, 2번에서 장난을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원 불러요. 불러. 네가 풀어, 임마. 그래. 네가 풀어. 그래서 이런 거는 장난치는 거 아니야. 주로 장난은 뭐예요? 3번, 4번, 5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니까 1, 2번은 항상 봐봐요. 만약에 찍을 때 뭐예요? 낯선 지문은 찍지 마세요. 낯선 지문은 정답이 아닙니다. 혹시 처음 본 지문은 정답이 아니야. 주로 익숙한 지문에서 뭐다 장난을 쳐. 사고를 치니까. 혹시 문제 읽다가 5개 지문 처음 본 지문이다. 찍지 마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감을 잡아서 문제를 접근해달라는 거. 그래서 77번, 3, 4, 5 아주 중요합니다. 78번 동그라미 쳐봐요. 자, 풀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운 거 온갖 사방을 다 동해서 한번 감각적으로 풀어봐요. 이거는 보셨죠? 5개 지문 읽어보셨어요? 그럼 4번 지문 한번 봐봐요. 이거 뭐예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주소 변경이나 뭐예요? 이름 변경이죠. 개명이죠. 봐요. 이름 바뀌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해주나?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요문을 풀 때는 하등의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럼 1번 봐봐요. 한매 특약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동시 신청이죠. 자, 그러면 이게 2번 지문은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야. 맨날 나오는 지문이에요.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표시, 권리관계의 사실관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 대의, 일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 신청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요 2번 지문은 늘 출제되는 지문이야.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전번에 신탁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신청이? 동시 신청입니다. 4번은 아니고요. 자, 5번 가만히 봐봐. 읽어보면 건물을 신축으로 인해서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다른 건물 뭐예요? 표시 또는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동시 신청. 근데 선생님 동시 신청을 왜 풀어보라고 그러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하나 그 위에다가 78번 문제 위에다 하나 써놔요. 이게 신설된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신설된 게 있어서. 이거는 도시개발법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봐봐요. 요거 때문에 묻어갈 가능성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동시 신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자, 소유권
이게 동시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정법률 4년 전에 개정됨으로써 동시신청 사유가 하나가 늘어났어요. 무슨 등기야?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는 동시신청. 이렇게 적어놓고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 토지 개발 사업에 따라서 말소 등기만 근거가 있었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근거가 없어서.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몇 필지? 3필지. 그럼 도시 개발을 시행해요. 싹 갈아엎어요, 안 갈아엎어요? 갈아엎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돼. 말소를 해야죠. 이제 권리가 이제 싹 갈아엎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예요? 국가가 이제 다시 뭐다 싹 해서 이제 도시 개발을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새롭게 개설해 줘야 되잖아. 근데 요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차법상으로. 그래서 이걸 뭐다 법에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는 말소와 동시에 무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동시신청 사유가 지금 중요하다는 요 지문들이 그래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4번은 지워버리고 동시신청 사유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외우지는 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여기 무슨 시기? 여기 읽어봐. 무슨 시기? 접수 결정될 때 여기는 접수한 때 여기는 압한 때 개업한 때. 자, 그러면 자, 동시신청 사유 관련돼서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동시신청이라는. 그러면 영어 지문이 그러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봐봐요.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 등 틀린 거. 4번 지문에다 이걸 갖다 놓을 수 있어요. 토지 개발 사업에 따른 뭐와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전 등기는 동시신청 사유가 아니다. 어때? X. 그래서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여기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해놓으라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81번으로 가서 81번 별표 5개야. 그러니까 81번부터 몇 번까지냐? 자, 계속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거예요. 81번부터 몇 번까지? 88번까지. 자, 거기까지 꺽쇠를 꺾어봐요. 그게 별표 5개짜들이야. 무조건 여기에서 시험에 뭐 한 문제 아니면 많게는 4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전부 우리 등기법 보면 뭡니까? 전부 이런 것들이야. 봐봐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야기거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돼야 안 돼? 그래, 전부 그런 내용들이야. 그런 내용. 만약에 표제부에 가등기를 신청하면 각하하겠죠? 등기할 사유가 아니까 몇 호로? 2호 사유로.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에도 중요해요. 여기는 전부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문제는 뭐예요? 전부 그런 내용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이제 요거 따져놓고 별표 5개짜리니까 한번 풀어보고 이제 다 풀어볼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다음 중 부동산 등기 신청 각하 사유 하나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눈에 째려봐. 1번 째려봐. 뭐가 보여? 농지. 또 하나는 전세.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몇 호 사유로서? 2호 사유. 이제 딴 거는 보이면 안 돼요. 딴 거는 보이면 안 돼. 농지 전세권만 보여야 돼. 뭐 옆에 주변에 있는 거 뭐 우리 눈도 나빠 죽겠는데 뭐에 딴 거는 뭘 읽어 그냥. 농지 전세권 읽으면 되지. 자, 그러면 2번 공동상속인 줄 쳐놔봐요.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인 전원 동그라미 쳐놔요. 전원은 돼, 안 돼? 돼요. 왜 전원은 돼?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는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형이 3남매가 있는데 형이 자기 집은 3분의 1만큼만 등기하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동상속이 1인이 자기 지분의 상속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돼. 이유는 공유물 보전 행위니까. 생각하면서 해보라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자, 3번은 관공서 법원 줄 쳐놔봐요. 관공서 법원. 줄 쳐놨어요? 관공서 법원 특징은 뭐예요? 촉탁이잖아. 근데 촉탁으로 진행돼야 등기를 뭘로 했대? 신청. 그러면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각한다. 자, 지상권 설정 등기와 관련 토지. 지상권 동그라미 쳐놔요. 뒤에 무슨 건? 지상권 묶어봐. 그럼 뭐예요? 이중 지상권. 돼, 안 돼? 안 되죠. 이중 전세권은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이중 전세권 된다는 사람 연락 줘요. 저 두 사람 있네. 연락 줘요. 제 연락 잘 줘. 그래서 들어와서 짐 싸서 살아버리게. 무슨 말이에요? 중복 등기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중 전세권도 안 되고 이중 지상권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는 뭐라고 배워요? 배타적인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등기법 선생은 뭐라고 강의해요? 후등기 저지력이기 때문에. 후등기 저지력. 무슨 말씀인지 똑같은 말인데도 민법의 관점과 등기법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복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왜 들어? 2호 사이로. 자, 그럼 5번은 눈 째려봐. 어디가 보여? 째려봐. 가처분 등기를 먼저 골라야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가를 떼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봐요. 토지 특정된 일부. 찾았어요? 예, 그러면 부동산 일부야, 부동산 전부야? 부동산 일부. 부동산 자체 일부에 가처분 등기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몇 호 사이로 갈까요? 2호. 그렇죠.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2번. 그러니까 이 5개 질문은 하나도 풀을 게 없어. 5개 하나는. 하나만 더 풀고 그럼 쉬어보자고, 그러면. 자꾸 째려보긴 한데. 자, 82번 풀어보세요. 답을 구하는데 주안점을 말고 4개 질문을 자기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그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지금. 자, 다 보셨어요? 뭐 4개 질문이니까 금방 읽었겠죠. 읽어봐요. 처분 제한에 가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의고사 이번에 등기법 마지막 문제 틀렸을 거고, 그러면 뻔하지, 뻔할 뻔짜지 뭐. 뻔한 오늘 아침에 모의고사 본 거. 자, 처분 제한 등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선의 버전. 여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상이잖아. 가등기 상의 가처분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봐요. 차이는 기한, 대안, 어한 구분해볼까요? 그러면 잘랐어요. 가등기를 정점으로. 가등기 기한은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 제한의 가등기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가등기 기한이야, 대안이야? 그러면 가등기의 대안이니까 가등기 상해 가처분 된다라는 거네. 요거는 이 지문하고 같은 말이야.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요거 가만히 읽어봐요. 가등기의 어한.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한다는 소리잖아.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선의 버전. 처분 제한의 가등기. 그러면 기억이 기한이야, 어한이야?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고. 만약 기가 대자로 나오면 이건 또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의한은 같은 말입니다. 만약 기한이 대안으로 나오면 그거는 맞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거 말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등기 안 되네. X.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리얼은 이제, 기억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눈이 살아있는 눈인지, 이제, 뭐다, 진짜 검은 눈인지 한번 봅시다.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지, 차이점은? 말소하고 이전.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물청이야. 물청. 물권적 청구권이야.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아니, 말소하는데 무슨 손해를 보전하냐고 생각을 한번 따져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자기가 만약 이해가 안 돼서 찍을 때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최청이야, 물청이야?
물청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게 물청이라는 거야. 그럼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해, 일치해?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니까 뭐다? 순위 보전이 있어, 없어? 없어. 보전할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경고는 이거는 채청이지. 채청이란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일치할 때. 일치하니까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어. 이거는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야. 이거는 뭐다? 물청. 이거는 채청. 그럼 거기 이전이 나왔어? 말소가 나왔어? 말소. 그럼 물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읽을 때 물건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 말하고 같거든. 그럼 물건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 내공을 쌓았죠. 말소하고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채청. 물청,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고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자기가 뭐다 물청이라고 못 읽었다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자기가 상식적으로 봐서 가등기가 뭐냐? 그러면 가등기는 원초적 본능으로 가봅시다. 가등기 무슨 버전? 뭐 할 수 있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혈액을 뭐다 장차 발생. 그러면 자기가 상식에서 뭐다 감각으로 말소하는데 무슨 순위를 보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풀려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 채청,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가등기 대상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가등기가 안 되네. 자, 이제 공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뭐예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앞에 뭐가 붙었어?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본등기가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렇죠. 가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지어봤어요. 자, 가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가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러면 등기법 2번 문제가 틀렸겠네. 그렇죠? 아까 우리 오늘 오전에 봤던 거. 가등기는 뭐다?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그렇죠? X가 되는 거. 가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니은은 안 되네요. 자, 전환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거는 혼인신고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네. 얘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 나쁜 놈이야, 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그렇죠? 그럼 왜 멀쩡한 부부를 보다 갈라놓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관계? 삼각관계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전환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에 따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세자로 얹으면 수반성 이반 되니까 몇으로 가까운다? 29조 2호로. 피담보 채권이 가면 담보 물건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수반성 위반으로서 몇으로 가까운다? 2호로. 자, 그러면 이제 리얼에 소유권 보전 등기 줄쳐놔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전 등기가 뭐야?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데 봐봐요. 세 사람이 집을 졌어.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근데 A가 쫓아가서 등기관한테 가서 내 3분의 1만큼만 등기부 개설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등기관이 당신 또라이 아니야? 요즘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해오지 말고. 그러면 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소유권 보전 등기 수인인 경우는 A가 자기 집만의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일부는 해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도 안 되고 권리 일부도 안 돼. 그럼 반드시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부동산 전부, 권리도 전부야. 그러면 A가 쫓아가서 전부 보전 등기 해주세요. 전원의 보전 등기는 돼? 안 돼? 돼. 이유는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한번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여기 봐봐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봐봐. 수인의 가등기원자. 자, 원초적으로 가요. 포인트는. 가등기죠. 가등기는 무슨 뭐죠? 가등기는 속된 말로 뭐예요? 니꺼나 잘하세요. 니꺼나 잘하세요 이거야. 니꺼나 잘하세요. 그러면 남의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작년 2.5점짜리 봐봐요. 수인의 가등기 걸자 1위는 자기 지분은 돼 안 돼? 되죠? 전원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는 바뀌잖아. 자기는 되고 전원은 안 되고. 작년은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려면 그렇게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려면 뭐냐? 자, 가등기한 본등기는 무슨 완결건이야? 예약완결건. 예약완결건 서자로 건치면 형성건이야. 형성건은 무슨 건? 일방이야, 쌍방이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돼. 형성건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남의 지분은? 없어. 이제 민법 관점으로 푼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 관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가등기한 본등기죠.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명인과 본등기명인이 일치할 때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 지분은 일치, 불일치? 남의 지분은? 불일치. 그러면 속된 말로 니꺼나 잘하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는 되고 전원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보전등기는 자기는 돼 안 돼? 안 돼. 또 자기는 저 자기 안 돼요. 무슨 말씀하세요? 자기 그럼 보전등기는 자기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되죠. 되죠. 왜?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동상승인 1인이 자기는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왜?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포괄유증은 자기도 돼 안 돼? 돼. 왜? 유언장에 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전원은 돼?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그래서 자기 전원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가등기는 바뀌느냐? 니꺼나 잘하세요. 니꺼나 잘하세요. 이게 그러면 속된 말로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2.5점짜리거든.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기억, 니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장. 그러면 저기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84페이지 요거 하나 풀고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문제니까 84번. 각하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나왔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 뭐가 보여? 자기 지분의 본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전원은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뭐 했대? 위반했대. 자,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건물이 아파트야. 이렇게 혼인신고했어. 대지권 등기. 이제 제대로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게 대지권 떠세 등기. 그러면 혼인신고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위반된 등기는 뭐다? 무효야.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3번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따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돼 안 돼? 안 돼. 무슨 성 위반? 수반성 위반.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된다는 사람 연락 줘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중전세권, 이중재산권 안 되죠. 중복등기.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줄 서나 보세요. 없는 특약. 자,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유물은 빨리 깨져 안 깨져? 빨리 깨지잖아. 각자 처분하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몇 년? 5년. 그럼 6년을 특약해서 돼 안 돼? 그래요. 바로 그래요. 각하사유가 되는 거야. 자, 저당권은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경매가 본질이죠. 그러면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달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으로서 몇 호로 각하한다? 2호로 각하한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숨 쉬고 83번을 우리가 좀 풀어보자고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